오늘 첫 강의는 추역어로의 안내, 여러분들에게 추역을 공부하기 위한 기본 지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역을 알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죠? 추역이란 글자의 뜻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추역의 주자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자는 주나라라고 할 때의 주자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견해는 두루 보편적이라는 뜻을 가진 주자로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의견 중에서 주로 주나라 주자로 많이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역의 역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따르는 학설은 이 역자가 도마뱀을 본뜬 상형 문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뱀 하면 무엇이 떠오르죠? 색깔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등 변신에 매우 능한 동물입니다. 역자에 대한 해석 중 다음으로는 해와 달의 글자를 본따서 만든 상형 문자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위는 해의 모양을 본뜨고 아래는 달의 모양을 상징하는 상형 문자인 것이죠. 이처럼 주역은 주나라 때 만들어진 우주 만물의 변화의 지혜를 담은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추역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일까요? 추역이라는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다음 세 가지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변화무상함, 그에 대한 내용, 변화무상한 가운데 불변의 원리, 그리고 또 그 원리가 매우 쉽고 간단한 내용입니다. 변력, 부력, 그리고 이간이라는 내용이죠. 추역이라는 책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 세 번째는 이를 정리해 보니 아주 쉽고 간단한 뜻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추역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글자의 뜻, 추역이라는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추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추역의 구성 체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역이라는 것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경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역전 부분입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쟁을 할까 말까, 점을 쳤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다, 즉 점을 치고 그 결과를 얻고 거기에 따른 점의 세계를 표현해 주는 부분입니다. 점서라는 부분, 점을 위해서 쓰여진 책, 기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렵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난삽합니다. 어떤 때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역전은 이러한 난해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적 사유를 보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추역은 두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점수로서의 역경 부분과, 두 번째는 이 내용이 너무 어렵고 너무 상징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조 날개를 달아서 해설을 더한 역전의 부분입니다. 점의 세계관을 담고 있는 역경은 서주 초 BC 10세기경까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보존알개, 즉 해설의 의미를 담고 철학적 세계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역전 부분은 공자에서부터 전국시대 말 한나라 초기까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주역이라는 책은 약 1000년에 걸쳐서 성립된 것이며 복잡하고도 다양한 사상이 섞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구체적으로 역경과 역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역경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서로서의 역경은 4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괴상, 괴명, 괴사, 효사입니다. 근괴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 근괴의 모양이 있겠죠. 6개의 양효로 이루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상입니다. 다음으로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6효 이렇게만 할 수 없으니까 근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점을 쳤을 때 전체적으로 그 점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설명을 해야겠죠. 당신은 아주 좋은 운명을 타고났다. 혹은 당신은 아주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전체를 포괄하는 점사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괴사입니다. 예를 들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점을 쳤을 때 전쟁을 한다는 큰 상황을 나타내는 점괘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상황, 전체 상황을 던져주고 판단해주는 괴사입니다. 하지만 전쟁을 할 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들이 효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적을 조심해서 대라. 세 번째는 작전을 잘 짜서 참고 견뎌라. 네 번째는 위험한 지경이 닥칠 것이니 조심해라. 다섯 번째는 아주 전쟁에서 대승할 운이다. 여섯 번째는 이겼다고 방심하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특수한 사례를 설명하는 것, 한효 한효를 설명하는 것이 효사입니다. 따라서 효사라는 말은 매 상황을 설명해 주는 점사입니다. 이상에서 보다시피 점을 치기 위한 점서로서의 역경 부분은 괴상, 괴명, 괴사, 효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점사는 이해하기 쉬울 때도 있지만 이해하기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역전이라는 이해의 보조 날개를 단다. 해설 부분을 달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글이 바로 역전이라는 글입니다. 이것을 10개의 보조 날개다 해서 날개 익자죠. 10익이라고 합니다. 10개를 나타내는 10이라는 글자와 날개라는 익자로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10개의 각각의 이름은 계사전상하, 단전상하, 상전상하, 문헌전, 설괴전, 섭괴전, 잡괴전 이렇게 10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서가 너무 어렵고 단편적이고 연유를 알 수 없기 때문에 10개의 보조 날개를 다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이 12개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역의 구성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음양, 8괴, 64개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이 명칭 자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역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를 부호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부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해가 뜨고 달이 지고 해와 달이 번갈아 들고 햇볕이 들고 들지 않고 여러 현상들이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고 낮이 되었구나, 밤이 되었구나, 음과 양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 있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입니다. 주역은 이러한 현상을 음과 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의 세계, 양의 세계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이것을 음효, 양효로 만들어서 표현했던 것입니다. 가운데가 끊어져 있는 효의 모양이 음효이고 끊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효의 형상이 양효입니다. 이러한 음효와 양효를 가지고 이 세상이 변하는 원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